세미콜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결어라고 연결하다, 연결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오늘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우리말 문장하고 많이 다르죠? 소리도 정말 많이 다르고 어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워드 초이스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어 선택도 그 소리 다르고 어순만 다르면 좋을 텐데 단어 선택할 때도 어,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 이렇게 단어 선택할 때하고 영어로 생각했을 때 단어 선택하는 그런 어, 약간 이것도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워드 초이스를 다루는 체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닝만 다르게 접근할 게 아니라 스피킹도 우리가 스피킹하는 방식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어, 좀 추상적인 단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유행한다라든지 좀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단어로서 또는 이렇게 맥락에서 녹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조금 어떨 때 보면 너무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했던 말을 또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고 추상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도 알고 있지라는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얘기인데도 새로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조금 이런 스피킹도 다르고 리스닝도 다르고 그런데 이 단어를 선택하는 워드 초이스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하네요. 워드 초이스도 다르고 워드 초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영작이라는 게 결국에 워드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자, 오늘 이런 다른 내용들 너무 깊이 있게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커버를 다 이렇게 모든 범위를 다 언급하기도 분량이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근데 영어 문장은 이제 좀 많이 카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스피킹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미킹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미드를 따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스피킹을 처음에 센텐스 리듬을 익히고 발음을 익힐 때 좋은 문장들을 많이 미미킹 해보면서 따라 해가 보면서 좋은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를 하면서 스피킹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때는 스피킹 실력이 느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장들이 늘어나고 그 문장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실전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작도 비슷합니다. 근데 영작은 조금 더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좋은 글을 많이 베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한테 수준에 맞는 글을 베껴 쓰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영작의 종류를 지금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주장하는 글입니다. 거의 글은 주장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뭐 스피킹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주장이거든요. 뭐 토익 스피킹 시험, IELTS 스피킹, 토플 스피킹 이런 데서도 거의 주장을 하는 거. 주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 선택해, 사이드를 하나 골라. 그런데 이유가 뭐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은 빨리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를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이유를 얘기할 때 감정적인 이유나 나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 이유는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야. 자, 오늘은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봐라는 건 그게 왜 좋은데? 라고 주장을 해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장하는 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장하는 글, 그다음에는 설명하는 글.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일기 같은 글이에요. 그냥 내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쓰듯이 그냥 쓰는 건데 이 연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주장하는 글은 이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일기 쓰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슥슥슥 지나가 볼게요.
아, 이런 연습도 우리가 한번 레슨을 마련을 해서 꼭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우리가 단톡방에 자료를 올릴 때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은 이제 보고서 쓰기에서도 많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영어권 사람들도 보고서 쓰기 많이 하죠.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과 발표 같은 것들 할 때도 사실 주장하는 스타일의 글을 쓰게 돼요. 주장하는 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게 이유를 바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왜 내가 이런 이유를 들었는지. 자, 이유는 장점이라 그랬어요. 내가 A라는 주장을 했는데 A라는 주장을 한 이유는 A가 XYZ라는 장점이 있어. 알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 증명을 해야 돼요. 3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주장 하나, 어, 유닛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처음에 주장을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를 하고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맷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어, 어떤 스타일의 그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글쓰기는 보고서가 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공계 이런 연구원들의 리서치 페이퍼가 되든 그런 성과 발표 이런 글이 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나는 A를 선택할래요. 근데 A의 장점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포맷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에 랜덤하게 막 쓸 게 아니라 이런 포맷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설명하기 읽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주장하기 너무 좀 TMI를 드렸죠.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거나 어떤 뭐 주장이 있었다라거나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습도 상당히 그 연습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고지 동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report 하는 동사를 잘 골라야 됩니다. 골라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으로 옮겨서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오늘 배우게 될 연결어,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구두점 중에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영작 실력을 엄청나게 늘려주거든요. 공부를 엄청 시키는 또 트레이닝이 되겠죠. 어, 그래서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이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르면 쓰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 자, 일기 같은 그럼 그냥 블로깅은 어떠냐? 일단 포인트가 다 있어야 돼. 주장도 포인트가 있어야 설명도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다 포인트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랜덤하게 블로그 같은 글을 쓸 때 또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아, 그 키워드가 뭐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앞에 이제 후킹이 있어야 되겠죠. 후킹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배경 설명을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그걸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나가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뭐 오늘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이 오늘 어떤 인시던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주르륵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육하원칙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클 얘기를 하나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도 설정해보고 그다음에 장소도 설정해보고 그다음에 마이클을 그냥 얘기하고 나서 마이클에 대한 내 느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이클이 했던 어떤 객관적인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라든지 그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포맷들을 다 정해놓고 써야지 이것도 글이 됩니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글쓰기 종류를 세 가지로 국한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글쓰기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쓴다고 영작이 절대 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할 때만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럼 연습이 아닙니다. 반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뭔가 루틴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계속 항상 받아쓰기 하고 녹음하고 이거 지루하다 이러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고 항상 신나면 이건 연습이 아닙니다. 뭔가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도 뭔가 내가 쓸 때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쓸 때마다 너무 신선하거나 쓸 때마다 괴롭거나 그래서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되고 미루거나 이러면 이 둘 다 지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 너무 신선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절대 트레이닝이 아니고 연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뭔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러면 내가 연습 방법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나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자, 동기부여도 중요하죠.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 아직 초짜라는 거예요. 아무런 연습 방법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의존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글쓰기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루틴을 잡아야 되는데 그 루틴도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좀 단계 단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내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주장하기, 설명하기,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전에 가장 원초적으로 영어 문장을 쓸 때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다른 단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활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우리말 활동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자, 뭔가가 something active 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동작이 되든 뭔가 상태가 되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상태를 나타내는 건 우리 비동사 또는 연결동사, 이형식 동사 막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동작을 나타내는 건 삼형식 동사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활동이 있어야 되고 활동의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주어가 되겠죠. 또 활동의 객체도 있을 테고 주체도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의 객체도 하나만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활동은 우리가 verb라고 한번 해보고 주체는 agen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음, 자, agent가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agent가 막 두 개일 때 또는 세 개일 때 특히 이제 활동이 verb가 이게 연결동사가 되든 동작동사가 되든 두 개, 세 개일 때는 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연결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걸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빅픽처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한다는 건 제가 잠깐 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뾰족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 작업이고 루틴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계속 연습이 돌아가야 글쓰기라는 것도 자꾸 실력이 느는 거구나. 글쓰기도 자꾸 써봐야 또 글을 읽는 실력도 늘어나요. 그런 건데 그 글쓰기 이전에 지금 우리 그래머 시간이잖아요. 그 전에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verb를 봤을 때 접속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빅픽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연결어구는 우선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치사. 왜 전치사를 읽을 때 영어에서 인토네이션을 높음으로 처리를 하고 왜 접속사가 나올 때 높음으로 처리하는지 아마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아주 가깝게는 아니지만 한, 한 걸음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우리가 다 같은 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팀 이러니까 되게 식상하고, 연구팀 이러니까 갑자기 아 머리 아파 이런데 어떤 팀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같은 팀인데 our team 이렇게 전치사 구를 만들었어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팔품사를 다 날리고 나면 결국에는 네 가지가 남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동사고 동사 제쳐두면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our team은 명사는 아니죠. 이게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뮤트를 끄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소리 영어로도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연결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자꾸 망설여지네요. 말을 하면서 말을 더듬고 그러네요. 혹시 만약에 좀 잘 모르겠다, 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연결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 연결을 안 하면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연습은 매일 내가 10분씩 한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번이에요? 70분인가요? 막 그렇게 이제 한 달이 되면 계속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은 매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연결을 잘 안 시켜두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안 했으니까 연습을 안 했고 그래서 아직 나한테 실력이 안 된 건데 연결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연습이 될 테고 연습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 어, 처음에 연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방향을 잘 연결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전치사는 여러 번 우리가 지금 더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뭐에 따라서 달라요? 앞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예요. 자, 구조 잡는 연습 문제 30문항 풀면서 명사 덩어리 계속 우리 네모 쳤잖아요. 그 네모를 최대한 크게 봐주세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 나오는 전치사구를 부사로 보지 말고 자꾸 형용사구로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우리말 체계랑 그 부분이 형용사가 후치되는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구를 그냥 우리 전치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 명사 아니면 부사인데? 근데 앞에 어떤 게 있으면 자, 우리가 다 같은 팀이고 영어 수업을 하는 거 영어 수업 실제로 하고 있죠? 자, 이러면 of our 팀이 어떻게 돼요?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Right? 자, 지금 연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결어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어구가 어떤 단어인지를 소리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는 거세게 안 낼지 몰라도 피칭에서는 피치는 높은 피치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3인칭 단수 하면 어, 그 동사에 s 붙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Sure it does.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it does 하시는 것처럼 it do가 아니잖아요. it does. 이렇게. 왜 s가 붙나요? 어, 뭐 저도 이 뭐 제가 들은 얘기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세뇌 당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 일형식이나 그러니까 1인칭이나 3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얘기할 때 I 또는 we 또는 they 3인칭이라고 하더라도 3인칭 복수는 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특별하지 않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he라든지 she라든지 또는 Michael 또는 우리가 3인칭 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이라도 English class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가 되겠죠. helps 이렇게 동사를 쓸 때 s를 붙이는 이유가 앞에 있는 지금 주어가 subject가 그러니까 주체가 이 행동의 이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이 주체가
특별한,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자, 특별하다는 걸 얘기를 소리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s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다 중요하겠죠, 영어에서. 이거 모든 언어가. 자, 그런 것처럼 전치사가 연결을 할 때, 접속사가 연결을 할 때, 여기 어떻게 보면 높은 피치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표시를 안 해주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겠죠, 소리에서. Right? 자, 그럼 이게 부사가 될 때는 똑같이 over team인데 어떻게 하면 부사가 될까요? 자, 뭐 이런 것들 앞에 super exciting of our team. 자, 이렇게 되면 of our team이 부사로 느껴지세요? 부사로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렇게 바로 자동 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치사 따로 보고 전치사 뒤에 뭐 소유격이고 뒤에 명사고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형용사고 이건 부사인데 이 서술어가 지금 형용사로 서술어가 된 건데 자, 이 exciting을 우리가 동사의 ing로 보지 않았었잖아요. 이거 형용사로 보는 것도 다 연습했습니다.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연결어구에는 전치사구가 있고요. 자, 접속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는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자, 접속사를 문법책에서 어, 공부했을 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런 단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자, 제가 네. 어, 정답 그쵸? that하고 and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and와 that하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at 있고 and 있습니다. 이 지시사에 that, this and that이 아니라 접속사 that 나왔어요. 자, that은 등위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예요? 자, 오늘 다른 우리가 레슨 시간이었으면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은 중요합니다. 오늘만은 이 말은 내가 정리해야 돼요. 스피킹하고 리스닝 할 때 directly 하게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이 개념을 자꾸 이렇게 건너뛰고 가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게 뾰족하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막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영어 문장에서는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의 주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접속사는 연결한다는 건데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verb와 verb를 연결한다는 건데 이 접속사는 어, 1번 패턴의 접속사, 이 접속사는 2번 패턴의 접속사. But when, alright, 좋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가 무엇인지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헷갈렸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분도 있으시고 옛날에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아, 제가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위 접속사는 and 이런 게 있고요. 자, 등위는 우리가 순서죠. order. 자, 그래서 ordinate 한데 어떻게 ordinate 하냐면 동급이에요. coordinate 한 겁니다. 이게 등위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급. 등위. 너랑 나랑 동급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So and가 있고 but도 있습니다. so도 있어요. 자, for도 놀랍지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한 켠에 정리를 해둬야 영어 글을 만났을 때 말도 말이지만 글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구절.
자, 어는 단어고요. 구는 말 그대로 phrase, 구입니다. 단어가 두 개 이상. 절은 주어 동사, 주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사가 포함된 아, 구보다는 좀 긴 걸 절이라고 하죠. 이 등위 접속사들은 단어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절 모두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d라고 하게 되면요. 구절. 자, 모두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알고 모르고는 이 정도는 마이너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같이 한번 정리 가볍게 해볼게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이렇게 다릅니다. but까지는 구절을 다 연결을 합니다. but도 똑같아요. 근데 so 우리 so 많이 쓰잖아요. 하고 제가 for도 얘기했죠. so는 결과예요. 결과. 뒤에 나오는 결과죠. for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 어나 구가 못 나와요. 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등위 접속사는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that이나 if, when 뭐 이런 거는 오늘 말씀들 안 하셨는데 보통 where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등위 접속사 아닌가? No,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접속사에 거의 다 등위 접속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속 접속사는 한 놈이 주인이고 한 놈이 종이 되는 겁니다. 자, order 우리 했었어요. order. 자, ordinate.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가 서브가 되는 거예요. 메인이 있고 subordinate. 자,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품사 우리 품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준동사 품사의 확장까지 했었습니다. 품사 절 앞에 나오는 접속사가 subordinate conjunction입니다. 접속사입니다. 품사절이 뭐야? 자, 이거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품사절이 뭔가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부사절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사절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when절, if절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눈에 보여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영어 했으면 그래도 막 문법만 파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그죠. 문장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품사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에요. 우리 팔품사 다 날려버리니까 결국 4개 남았었잖아요. 동사 빼고 나면 명사, 형용사, 부사. 우리 그 shapes 가지고 shape 가지고 했던 것 그 shape가 몇 개 있어? 3개, 막 4개 있었는데 동그라미, 네모, 괄호 했던 거 전부 다 이제 형용사, 부사, 명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명사절.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접속사라고 인식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은 이 subordinate 한 녀석들인 거죠. 명사절, 형용사절, 사절. 자, 명사절은 어떤 게 명사절이에요? 아, 명사는 목적어, 보어, 주어 이런 게 명사가 되는 거니까 I think that 하고 나서 이 타동사 뒤에 나오는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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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라든지 what I like 자, 되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 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사 접속사, 이런 게 여기에 종속 접속사 그리고 품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에 들어가는 거구나. 자, 형용사절은 어떤 게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죠. 형용사는 명사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that I know 이렇게 할 때 that이 아까 이제 that 말씀하셨잖아요. 등이냐 종속이냐면 종속 접속사이고 종속 접속사는 품사절을 이끄는데 형용사절이다. 와 이거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암기하는 시간이. 근데 이 정도는 매크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피킹으로도 연결이 되고 리스닝하고 나중에 글쓰기 할 때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흩어진 지식들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부사절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접속사를 사용을 하는 건 이 부사절이겠죠. when
자, 그냥 단어만 써볼게요. if, where 이런 것들, 기타 등등, and so on and so forth. 그리고 if가 부사절일 때도 있는데 만약에 뭐라면 이렇게 할 때는 if it's A, 만약에 A라면 if it's not the case, 만약에 아니라면 이럴 때 이건 부사절인데 I don't know if, I'm not sure if 이건 뭔가요? 명사절이죠. 다 잡으셨죠? 다 따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Are we on the same page, right? I'm not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헷갈렸는데요. 자, I'm not sure if. 자, 이게 지금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 번역하잖아요. 이거는 인지 아닌지를 명사절이 되는 거. 보어나 주어나 이런 식으로 주절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Doesn't matter whether it's 이렇게 얘기할 때 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 doesn't matter if it's doesn't matter whether it's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게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접속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어구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전치사 얘기를 했어요. 연결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높음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줘야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 앞에 전치사 피치를 소리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를 높음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앞에 이런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연결어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미콜론 한번 바로 빨리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도 접속사예요.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용법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들 교재가 또는 자료가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활동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여기 있고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등위 접속사, 동급인 접속사 and나 but 또는 so 이런 게 있어야 돼요. for도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가 종속절이 된다 그러면 종속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자, when이 있거나 if가 있거나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당장 내 스피킹에 뭔가 보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면 that suffice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기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오늘 잡으셔야 되고요. 내가 세미콜론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또 세미콜론 잘 쓰는 사람 보면 글 되게 예쁘게 쓴다 또는 세련되게 쓴다라고 느낌은 느껴지는데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일단 접속사라는 걸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한눈에 쓱 한번 볼게요. 자, 다 보면 이제 문장 두 개인데 접속사, 그렇죠? 자, 보이시죠? Right? 근데 이거 지금 접속사 두 번 쓴 거 아니에요? However 접속사 아닌가요? 이 접속사 아닙니다. Therefore 접속사 아닌가요? No, 접속사 아닙니다. Moreover. 자, 우리가 정리가 좀 아직까지 기억이 잘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다면, 이건 부사예요. 접속사의 뜻을 가진 부사인 거죠. 그래서 부사와 같이 쓰는 용법이 보면 좀 가장 세련되긴 했죠. 세련되기보단 세련됐다라는 말도 어떻게든 맞는 거고, 좀 청자나 독자를 가장 배려하는 글의 스타일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좀 잘 썼다라고 하죠. 자, 접속사고 부사 나오는 거고, 이것도 부사인 거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의 뜻을 가진 부사, 접속 부사라고 하죠. 이게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장 두 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겠구나. 자, 교재 보시면 연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설명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풀릴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기본 용법은 이렇게 문장 두 개 연결하는 것. 자, 그래서 영작을 하신다거나 이메일 하나 쓰시더라도 내가 혹시
다이어리, 일기를 혹시 쓰시거나 블로깅을 하시는 블로그를 쓰시면 세미콜론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많이 해보세요. 오늘 배웠으니까 사용을 당장 해보시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자,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가 덩어리고, 이렇게가 덩어리고, 이렇게가 덩어리라는 거구나. 근데 다 컴마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다 컴마로는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묶을 때 세미콜론 쓰는 거구나.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또 어디 있나요? 세미콜론이?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세션을 하는데 뉴욕에서 열리고 런던에서 열리고 도쿄에서 열리는구나. 이렇게를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구나. 자, 여기서는 뭐 아주 크게 굵직하게는 아니지만 in New York, 여기는 in United States, 그 다음에 in London, UK, in Tokyo, Japan 뭐 이렇게 연결된, 죄송합니다. in New York, United States, in London, UK, in Tokyo, Japan 이렇게 연결되는 걸 세미콜론 표시를 했구나.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period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접속사이니까 우리 연결어 배우고 있습니다.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세미콜론 지금 커버하고 있어요. 이 세미콜론으로 되게 쉽네. 용법이 되게 간단해요. 사용법이 이제 사용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용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느냐. 이게 이제 일주일이 되면 주 5일 동안 사용을 하면 5번이 곱하기가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한 달에 20번이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20번을 사용을 곱하기가 되는 거겠죠. Alright. 자, 틀린 문제, 틀린 문장 고치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34페이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이 틀렸다고 하네요.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 틀린 문장 고치기까지만 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두 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날리거나 엔드를 날리거나 하셔야 되겠죠? 자, 2번은 맞는 문장이죠. 자, 3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자, 세미콜론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미콜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쉼표로 써주는 거죠. 그쵸, 접속사가 두 개.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7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하나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7번도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쉼표, 컴마 사용하면 되는데 세미콜론을 썼기 때문에 이걸 쉼표로 바꿔주는 걸 한 거죠. 음, 자, 9번, 10번 두 개만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 세미콜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막 되게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고쳐진 정답을 보게 되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태리의 로마,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이렇게 컴마로 중간에 얘기를 해두고 여기는 어떻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해둔 거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별다른 설명을 보시지 않더라도 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습 문제를 좀 편성을 해뒀으니까 연습 문제 푸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통 전통적인 문법에는 문법 책에는 문법책 중에도 좀 뭐 이렇게 좀 기초형 문법이 있고 기본서 그리고 심화 영문법 이런 게 좀 난이도별로 레벨별로 조금 종류가 다른데 좀 난이도가 높은 심화 영문법의 목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15개 정도 챕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3분 정도만 할애를 더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나오고 준동사, 시제, 조동사, 가정법 이렇게 막 되게 사전식으로 그냥 주르륵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걸 좀 묶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난이도가 높은 문법책에서 인덱싱을 이런 순서로 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사인 거죠. Right? 시제, 조동사, 가정법은 또 하나로 어떻게 보면 묶이는 겁니다. Why? 동사의 성질이에요. 동사의 성질이 시제, 조동사는 시제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시제를 알아야 가정법. 자, 이 시제 안에 12 시제, 우리는 시간이라고 커버를 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접속사,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연결어고, 우리 배웠던 오늘 커버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형용사 비교, 부사 비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 그 describing 하는 그런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 힘을 아주 많이 실었다가 문법책 한번 펼쳐보시면 여기 보면 좀 힘이 빠져요. 대부분 암기 위주로 갑니다. 마이크로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치 책 쪽수 이렇게 채우듯이 뭐 이렇게 내용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 강사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또 제가 학생으로서 느꼈을 땐 조금 또 다른 느낌인데 강사하면서 느꼈던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자, 동사와 준동사, 자, 준동사는 우리가 팔품사의 확장이라고, 품사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준동사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 만들고, 형용사 만들고, 부사 만들고 했죠. 동사는 결국에는 우리 말문법에서는 자, 편의상 동사 이렇게 썼고요. 동사. 그렇죠? 준동사는 뭔가요? 동사가 이제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시제는 동사예요. 우리 동사 내용입니다. 조동사도 동사의 내용이고 그리고 시제라는 자체가 이 전부 다가 이제 시제라는 내용, 시제라는 자체가 동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접속사는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자, 부사도 돼요. 우리 오늘 부사절 배웠습니다. if절, when절,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거의 접속사는 우리가 뭐 이걸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있을까요? 비율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 거의 형용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형용사 두 개 다 적어볼게요. 부사, 근데 mostly 형용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죠. 전치사는요? 자, 제가 똑같은 질문 여러 분 하고 있죠. 그 앞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면 형용사가 전치사고는 형용사가 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서술어 형용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전치사고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고 부사는 부사인 거죠. 근데 형용사 부사를 우리가 준동사로도 봤었어요. 분사 형용사도 봤었었고 부사는 분사 구문도 부사라는 것을 우리가 뾰족하게 연습하는 시간은 가지지는 못했지만 언급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비교는 대부분 형용사예요. mostly 형용사. 그런데 부사도 비교가 될 때가 있죠. 자, 명사, 관사, 대명사 이거 전부 다 퉁쳐서 명사. 자, 특수구문은 이 구문 자체는 우리가 이게 의문문이다, 도치구문이다, 강조구문이다 이런 것들인데 특수구문은 특수구문이겠죠. 근데 이건 결국에는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동사를 알면 동사 앞뒤로 나오는 것들이 주어인지 조동사인지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의문문인 거죠. 또는 뭔가요? 도치구문입니다. 또는 강조구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수구문도 동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가지예요. 어떻게 네 가지? 동사 1번, 2번은 명사, 3번은 형용사, 4번은 부사.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동사 빼고 나면 결국은 세 가지예요. 명사가 보이고 형용사가 보이고 부사가 보이느냐. 그리고 오늘은 초반에 제가 인트로에서 영작 얘기를 잠깐 했었었죠. 영작의 방향이 아주 먼 것 같지만 살짝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영작할 때도 결국에는 이 명사, 형용사, 부사 간의 큰 그림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이제 쓸 수 있고 내가 좋은 글을 만나더라도 내가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명사구네. 이건 되게 잘 쓰여진 형용사구네. 이건 되게 잘 쓰여진 부사구구나. 이렇게 이제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총 8강 완성의 말문법 시간이었는데요. 1강부터 8강까지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다시 1강부터 다시 정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